압도적 재미 매불쇼. 여러분 매불쇼 방송 좋죠? 오늘도 얼마나 훌륭해. 이런 방송 없잖아. 진짜. 근데 왜 그렇게 자꾸 뭐라고들 하세요? 어제 조금 많이 힘들었잖아요. 예. 자, 그러면 지금 경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경제. 중요합니다. 경제가 진짜 중요합니다. 예. 지금 함께 하시죠. 경제를 가장 쉽고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박시동 평론가,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시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뵙고 싶었어요. 저희가 지금 다뤄야 될 얘기 많거든요. 네네네. 예. 자, 그리고 민생 천재, 데모 천재, 1인 시위 천재, 고발 천재, 나경원 천재, 안진걸 소장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아유 너무 쑥스럽습니다. 안 그래도 다음 주에 이제 나경원 지역구에서 동작측 시민단체들과 추가 고발, 강력 규탄, 영구 퇴출, 시민행동 돌입합니다. 네. 다시 나경원 정말 천재로 고맙습니다. 거듭나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요즘 또 정가운 천재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가운 알뜰폰, 알뜰폰이 아니라 일반 폰보다 더 비싸요. 더 비싸. 예. 사기치고 예. 더 비싸. 이걸 퇴출이라고 우리 2주 전에 매불쇼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매부리님들이 대거 서명해 주셔갖고 11,000명 서명을 방통위에 바로 퇴출 좀 해라고 넣습니다. 방통위에 냈다고? 그럼 네, 이진숙이 방통위- 봤는데? 그게 문제죠. 이진숙이잖아, 이진숙. 그래서 바로 100일 넘게 이게 세트입니다. 아, 좋다, 정가운 좋다. 네. 지키고 있는 이진수 이거 이진숙. 세트입니다. 예. 네, 이거 이거 세트입니다. 이제 참여연대 민생경제연구소 검사 모임이 네. 이번 주에 기자회견까지 정말 개최한 고맙습니다. 시민행동을 이거 하고 세트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이 황당한 전광훈. 광경. 성직자란 자가 나는 돈 좋아해, 굉장히 좋아해. 예. 아유, 그렇습니다. 이것부터 하나씩 바로 잡아나가겠습니다. 바로 잡아나갑니다. 예. 저 이게 사람은 아마 저 119 폭동 배후로 크게 아마 처벌받을 겁니다. 그럼요. 맞습니다. 예. 요것도 있네. 그래서 또 그 뭐예요? 바로 또 예. 야, 요즘 폭동성도 바로 있네. 횡령, 또 교회 돈도 다 횡령한다는 아, 거예요. 횡령. 폭도들 막 뒷돈 대주고, 그다음에 사기 영업행위, 그래서 사기죄로 고발하라. 방통위가 빨리 처분해라는 거. 안 하면 저희가 고발하겠다는 겁니다. 네, 예. 정말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진짜 너무 열심히 하십니다. 오늘 우리 박시동 평론가님이 지금 이슈가 많아요. 보니까 예. 그래서 제가 3번 보여드릴게요. 3번 아주 신속하게. 뭐 끝난 거 아니에요? 아니 뭐예요? 우리 매불쇼에서 저희들이 진짜 김건희의 학력 조작, 경력 조작, 논문 조작 맞아. 그렇죠. 정말 얼마나 집중적으로 다 그래서 예. 대부분 사실을 밝혔잖아요. 실제로 예. 그거 본인이 사과까지 예. 유일하게 사과한 거냐? 사과했죠. 유일하게. 돋보이고 싶어서 유일하게 사과한 거야. 풀리거나 잘못 적었다 용서해 주십시오. 네. 본인이 인정했는데도 또 검경 조사니까 상당수 조작도 확인해 놓고 하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 아유. 하나는 상습 사기가 안 된다 이렇게 아이고. 증거를 충분히 해서 어제 저희가 항고를 하고 왔습니다. 4번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4번. 이제. 예. 저 문제 많은 저 사람에 대해서 이게 이제 MBC 뉴스인데요. 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그리고 좀 납득 어려워. 그래서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고. 자, 아니 저 학력조작. 안진걸 소장님 본인을 띄우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은 김건희를 처벌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검찰을 비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만 해. MBC 뉴스를 띄고 싶은 거죠. MBC 뉴스에 본인 나왔다고 지금 TV에 나왔다고 지금 아직 흐뭇해하시는 것 저는 같아. 지금도 TV에 제 얼굴 나오면 너무 좋아서. 열심히 하시니까 좀 그래도 되죠. 엄마 나 TV 나왔어. 좀 띄워드려. 열심히 알겠습니다. 하시는데. 예전에 실제로 어머님이 시골에서 갑자기 전화 와요. 밤늦게. 네. 야 이놈아 너 또 TV 나왔다. 옆집 할매가 이야기한다.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고맙습니다. 아니 이제 기쁘지도 않고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뭐냐면 대리적으로 말 받나고 검찰이 지금 학력 조작, 경력 조작 불기소했잖아요. 네. 저희는 논문 조작까지 묶어서 논문 가야지. 내일 특검에 재고발합니다. 예. 아예 특검. 근데 특검의 수사 대상이 뭐냐면요. 이 학력 조작, 경력 조작, 논문 조작이 바로 본인의 신분을 상승시키고 또 사회적 경력을 이렇게 조작해서 네. 그걸로 정치 검찰에 접근하고 재벌들에 접근하고 무속인들 끌어모으면서 네. 거기서부터 김건희 최원수 일당의 비리가 시작이 되거든요. 네. 윤석열과 부적절한 만남도 시작이 되고 네. 그러면서 최근 일까지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특검이 수사 대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검찰이 이첩을 했던데 네. 다시 특검이 수사를 해달라. 네. 금요일 내일
네. 고발장 제출 예정입니다. 대단히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시동 평론가님 최근에 진짜 우리가 근데 많이 다뤘던 내용이야. 그렇죠. 네. 웨스팅하우스. 어쩌면 우리가 야, 제일 근데- 많이 다뤘죠. 나는 제일 솔직히 앞서서. 예. 솔직히 지금 난리 났잖아요. 웨스팅하우스 네, 네. 노예 네, 계약 네. 때문에. 네. 근데 저는 솔직히 언론에 지금 난리 났는데 충격은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미리 다 충격 받고 다 했던 내용이잖아. 근데 사람들은 이거 이런 게 있어 막 이러더라고. 네네. 되게 신기하대 나는. 예, 근데 이제 저희가 대략적인 내용은 약간 설로 흘러나올 때부터 사실은 좀 미리 다뤄드렸고 다뤘죠. 네. 또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경로를 분석해드린 내용은 했는데 네. 이번에 이제 화제가 되는 거는 실제 합의문을 기반으로 한 기사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완전 사실이다 이렇게 놓고 이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사실로 단정지어도 되는 거예요. 좀 일단 애매하지 뭐, 않나요? 예, 그럴 수 있죠. 근데 아무튼 그 기사에 따르면 아. 합의문을 바탕으로 저기 기사가 나왔으니까 기존에 나왔던 이럴 것이다라는 건 좀 다르죠. 이제 뭐 거의 사실에 가깝다 이렇게 보면 사실에,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네. 일단은 이제 이번에 이제 최근에 화제되고 있는 내용을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하나는 지금 있는 원전에 관한 수익성 저하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대형 원전을 짓는다라고 하면 이번에 새로운 합의문이라고 말한 데서 이제 두 가지 부분으로 이제 수익성 저하 부분이 나오는데 하나는 웨스팅하우스에 로열티를 준다. 한 기당 2,400억. 한 기당. 네네. 그리고 한 기당 웨스팅하우스에게 용역이나 물품 계약을 9천억 정도 발주해서 받는다. 그 웨스팅하우스가 왜 여기 껴드는지는 알아요? 잘 모르시죠? 네, 그 얘기부터 해드릴까요? 그거부터 가야 돼.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웨스팅하우스가 얘는 어떤 무슨 하우스인지 알 집인 수 줄 있어요. 알아요. 그렇죠. 그 건축업자인 줄 알 수가 스테이크하우스 있어요. 뭐 이런 것처럼. 그 지적재산권 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지식재산권. 거기까지밖에 우리가 분쟁 중이었단 말이야. 아, 분쟁. 예. 그 분쟁이니까 이 법적으로 가면 길어지니까 요거를 합의를 했나봐.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처음부터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왜냐하면 오늘 초등학생들 그래. 많이 네. 보고 있어요. 그동안 했던 거에 대한 총정리를 한번 내용이 가볼게요. 총정리로 가야 돼. 내용이 복잡해. 사실은 이제 윤석열 정부가 경제 관련해서는 성과가 없습니다. 네. 제가 비하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경제 지표가 다 엉망진창이에요. 네. 성과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가 원전 관련해서는 뭐 해냈다라고 하는 게 이 정부의 유일한 선전의 어떤 레토릭이에요. 그거 딱 그렇지. 하나예요. 그래서 영업사원 1호가 나오는 거야 예. 거기서. 근데 성과가 없는데 야 뭐 하나 만들어내라 이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체코에 원전 발주가 딱 뜹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수원과 이 한전이 입찰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윤 정부는 이거 무조건 해내야 된다. 무조건 해야 우리 돼. 성과 하나도 없는데 네네네. 어떡하냐라고 해서 사실은 굉장히 싸게 입찰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우선 협상자가 돼요. 우선 협상자.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우선 협상자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되자마자 시비가 걸립니다. 우리하고 최종적으로 경쟁했던 나라가 세 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까지 합쳐서 세 개인데 하나는 우리, 하나는 미국, 하나는 프랑스입니다. 근데 미국은 딱 되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체코, 니네 이거 한국하고 본 계약해서는 안 돼. 왜냐? 쟤네들 우리 원천 기술 무단으로 도용해서 지금 입찰한 거야. 네. 그러니까 니네 이거 안 돼라고 이의 제기를 딱 합니다. 네. 프랑스는 이 얘기를 구경하다가 미국한테 이의 제기 받은 애들이야? 그러면 쟤네들을 제끼고 우리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니야? 문제 있는 애들 아니야? 네네. 나도 이의 제기한다. 그래서 미국과 프랑스 동시에 이의 제기가 체코 정부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본 계약을 못 하고 중간에 이의 제기를 받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게 본 계약이 체결이 돼서 성과가 확정돼야 되는데 이의 제기 받으니까 답답할 노릇이겠죠. 그래서 미국에 달려갑니다. 야, 저거 어떻게 해결할 거야? 이게 이제 해결을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사실은 우리 원천 기술 있어라고 미국에 우리가 소송까지 해요. 니네들 지적재산권 우리 침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소송까지 벌리고 있는 중인데 네. 미국이 양보를 안 하죠. 이러니까 본 계약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이러다가 성과도 없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렇지. 라고 하니까 야 소송으로 승부 보지 말고 어떻게든지 간에 그냥 무조건 해결해. 네. 그래야 내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가 해냈습니다 이럴 거 아니야. 그렇지. 이렇게 돼서 물 밑에서 조율 끝에 소송도 유야무야되고 그 미국 업체의 미국 업체 회사 이름이 웨스팅하우스예요. 네, 웨스팅하우스. 네. 그 웨스팅하우스하고 우리 업체는 한전과 한수원이죠. 얘네들이 비밀 협약을 맺어버려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이 일을 취하합니다.
그리고 체코 정부는 프랑스 이를 각하시키고. 어. 그래서 우리가 본계약을 해버려요. 어. 그러니까 이제 이때서부터 이제 말이 나오는 게 도대체 어떤 요구를 들어줬길래 아, 그렇죠. 소송도 유야무야되고 이게 갑자기 타결이 되느냐. 예. 굉장히 불리한 요구가 다 받아주면서 굴욕적으로 협상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예. 이번에 그 굴욕적 협상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는 드러난 중입니다. 겁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예. 내용. 첫 번째는 뭐냐? 네. 우리가 원전 한 기를 지을 때마다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한테 무조건 2,400억을 로열티로 준다는 거예요. 무조건 한 기당입니다. 무조건. 예, 그리고 제어 계측 시스템 같은 용역이라든지 예, 예. 설비를 9천억 원어치 너네들한테 사줄게.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치면 와. 한 기당 1조 1,500억 정도를 니네들한테 떼어줄게. 아, 그럼 웨스팅하우스는 그냥 가만히 돈 버는 가만히 앉아서 아니, 돈 버는 누워서. 거죠. 누워서. 눕방.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열심히 예, 죽어라 예, 예. 하나 네. 수출하는 순간 그냥 1조. 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와. 한 말씀 더 드리면 예. 이렇게 해서 1조 1,500억을 주기로 했는데 예. 이게 물가 상승률까지 반영을 해서 앞으로 50년간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국제 특허는 아무리 많아도 2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국제 특허보다도 더 주는 거예요. 50년을. 이 매국노지. 매국노죠. 이 매국노지. 윤석열은 진짜 씨. 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반론 이제 아. 이 한수원 측 입장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야, 우리가 원전 한 기에 10몇 조 수주하는데 뭐 1조 떼어주면 어때? 뭐 그러고도 남어. 해주는 게 적다. 네, 이런 사람도 있는데 네. 그리고 이게 총 수주 금액에 보면 별거 아니야 이런 사람도 있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를 살짝 제가 그렇습니다. 다시 재반론해 다 드리면 헛소리입니다. 우리가 아랍에미리트에 원전 수출할 때도 그때도 웨스팅하우스가 시비를 걸었어요. 예. 근데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합의해 줬냐면 10년간 300억에 합의해 줬어요. 로열티. 근데 지금은요. 한 기당 50년 그리고 2,400억. 한 기당. 그러니까 지금 10년이 지나서 우리 기술이 더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더 최악의 로열티 협상이 맺어졌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또 하나. 나머지 9천억은 공짜로 우리가 걔네들한테 떼어주는 게 아니잖아. 9천억 주고 뭐 시스템도 받고 뭐 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꽁으로 버리는 돈은 아니야라고 얘기하는데 얘네들한테 안 주면 다 이게 우리나라 업체가 할 수 있는 일들이야. 와. 그러니까 생돈을 남한테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완전 일감 다 몰아주는 거지. 그렇죠. 이게 원래 국내에 뿌려줘야 될 돈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런 거 국내 기업 살리려고 수출하는 건데 그렇죠. 그 기능이 다 없어져 버린다고. 네. 그리고 금액으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게 뭐냐면 핵 연료가 이제 원자력 발전이 운영되면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그 원료는 체코나 사우디나 이런 쪽에서 앞으로 한국 니네가 하잖아. 그럼 이건 100% 웨스팅하우스 거 써. 이렇게 돼 있어요. 100%. 그것도 웨스팅하우스 예, 그래서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도 와. 추가 연료를 계속 걔네들 거를 100% 써야 된다는 거. 쉽게 말하면 커피집을 했으면 원두는 내 거 써. 이런 거죠. 계속. 와. 그리고 결국은 수출을 우리가 많이 하기 위해서 협상을 벌인 건데 수출도 제대로 못 한다. 자, 이제 요게 이제 현재 대형 원전에 관한 와. 이 수주나 경제적인 요건을 악화시키는 협상이었다는 거고 두 번째 좀 다른 부분인데 이건 뭐냐면 원전에 우리나라 원전 산업의 미래를 포기한 거예요. 미래까지. 뭐냐면 이게 이제 중요한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굴욕적인 협상을 해도 우리가 유럽에 처음 진출하는 거니까 손해 좀 보더라도 하나 멋들어지게 지어 놓으면 판로를 좀 열 수 있다. 앞으로 좋은 레퍼런스가 되니까 네. 첫 번째 거는 손해 좀 봐도 돼. 그래.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100번 양보해도 그게 맞다 칩시다. 그러면 앞으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유럽에 수출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번에 또 다른 합의가 나왔는데 네. 뭐냐? 배타적 시장 독점권이라는 건데 앞으로 한국 너는 웨스팅하우스에게 배타적 시장 독점권을 줘. 유럽, 북미, 미국, 캐나다, 멕시코입니다. 네. 유럽, 북미, 영국, 일본, 우크라이나 이런 나라에 대해서는 넌 앞으로 수주하지 마.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럼 우리 어디서 해요? 우리는 어디 해야 되냐면 아프리카, 중동, 여기 예를 들면 터키 뭐 이런 나라 있잖아요. 와, 진짜. 여기만 니네 영업해. 저기 나옵니다. 나머지 나라는 니네 하지 마. 그래서 철수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방금 이 저가 또 수익성 악화에 대해서 레퍼런스 때문에 양보했다고 하는 논리도 여기서 깨지는 거죠. 유럽의 교두보를 삼기 위해서 저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철수하라는 얘기야. 와, 나 진짜. 그러니까
에어컨을 북극에서만 팔라고. 너 에어컨 북극에서만 네. 팔아. 윤석열이 이거 이제 이 자식 잡아놓아야 돼. 그런데 이제 이게 왜 문제냐면요. 와. 우리가 그럼 야 한국 너네는 딴 데 가서 팔어라고 하는 거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여기는 중국, 러시아가 이미 잡고 있는 나라입니다. 아 이게 뭐야? 그러니까 거긴 우리 어차피 장사 안 돼요. 못 들어가는. 그리고 영국 뭐 이런 그 유럽, 미국은 다 뭐예요? 자유 서방 국가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에 원전 수주 물량이 대부분이 몰려 있어요. 몇 개 몰려 있는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오늘 기준으로 현재 발주 예정이거나 확정된 게 414기예요. 요 나라에. 그런데 아니 죄송합니다. 전 세계에. 근데 우리나라가 할당받은 나라에서 발주된 예정인 거는 38기. 그것도 이제 독점이고 다른 나라가. 그러니까 실제로 전 세계가 현재 발주 예정인 게 414개인데 우리가 할당받은 구역은 9%. 나머지 지역은 전부 다 웨스팅하우스 독점 시장권 인정한 지역. 근데 9%마저도 우리가 들어갈 구멍이 그렇죠. 없어. 근데 제 말씀 그 9%도 중국 러시아 지역이라는 얘기예요. 그래. 그러니까 안 없다고 된다는 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 레퍼런스가 이게 중요하냐는 얘기예요.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자, 아, 윤석열은 무조건 야. 잡아넣어야 돼.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냐면 네. 잡아넣어. 너무나 우리가 지금 굴욕적으로 수익성 악화한 얘기랑 돈 띄워주기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열받아가지고 우리가 마음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야, 돈 좀 덜 주면 안 될까? 또는 안 주고 싶은데 물가 상승률 가지고 그러면 돈 너무 많은데 이럴 수 그렇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안 줄까봐 어. 안 줄까봐 지금 아예 5,600억 정도의 신용장을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니네 나중에 돈 안 주잖아? 그럼 이거 은행한테 우리 빼간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백지수표를 써줬습니다. 안 줄래야 안 줄 수도 없습니다. 안 주고 배째볼까? 이게 안 돼요. 5,600억 신용장을 발행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그 딱 헤드라인 하나 띄우기 위해서 이 짓을 한 이놈은 진짜 천벌 받아야 된다니까 윤석열.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미래를 포기한 게 하나 더 있는데 또 있어? 예를 들어서 아.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원전 1기, 2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대형 원전입니다. 근데 앞으로 원전의 유행은 또 트렌드는 소형 모듈 원전으로 간다는 거예요. SMR입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큰 데이터 센터, AI 센터 이런 거 할 때 전력이 필요하잖아요. 딱 그만큼만 바로 좀 하면 안 될까? 이렇게 약간 컴팩트한 모델인 거죠. 컴팩트하게. 심지어는 이게 뉴욕 한복판에도 들어갈 예정이에요. 오. 작고 예를 들면 이제 안전하다는 전제가 있으면 자꾸 예쁜 거. 예. 그렇죠. 작고 예쁜 거죠. 미니미 버전. 예. 근데 이게 앞으로 대세예요. 아, 그 근데 대세구나. 이게 대세가 될 줄 알고 우리 민간 업체는 현재 기술 개발이 거의 끝났습니다. 이 판이 열리면 다 우리 마당이에요. 오. 다 우리 거예요. 됐다, 이제. 예. 야. 그런데 여기에 관해서도 이 SMR에 관해서도 웨스팅하우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내 기술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나한테 허락 맡아야 돼. 에이, 라고 해서 그런 게 검증 없어. 조건이 걸려 있어요. 아니 건달이야 뭐야? 건달이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웨스팅하우스가 내 기술 들어갔네 그러면 들어가는 거예요. 검증을 걔한테 받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웨스팅하우스가 답하지도 않거나 노라고 하면 우리도 이의는 제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그러면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제3자한테 한 번 더 검증 받자. 당연하죠. 근데 그 제3자는 네. 미국 업체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미국 업체에 한한다. 와, 이게 뭐야 깡패지. 깡패. 너무 힘들다 이 얘기 듣는 게. 예. 와.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냐면 사실 약간 시간을 앞으로 돌려보면 1970년대 우리나라 고리 원전 처음 지어줄 때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가지고 지은 건 맞아요. 근데 그 이후에 수십 년에 걸쳐서 우리가 독자 원전을 개발해 왔다. 국가 돈도 많이 들어갔고요. 업체도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미국 네. 정부 가서 소송하고 있습니다. 이거. 네. 이거 우리 기술이야 이렇게 소송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한 번 우리께 인정이 돼야 이제 거침없이 수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원전의 미래를 갉아먹었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자, 첫 번째 아까 얘기가 한 게 뭐냐? 로열티 2,400억을 50년간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로열티를 왜 줍니까? 네 기술을 인정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끝났습니다. 여기서. 우리 기술을 주장하는 가능성 싹이 잘렸다는 싹이 거예요. 잘리는 거지. 자, 두 번째. SMR 관련해서도 얘네들한테 검증을 받겠다라고 했어요. 이것도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전 기술의 미래를 지금 와. 팔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거 솔직히 이거는 이완용보다 더한 거 아니야? 그렇다고 봅니다, 저도. 가장 이 경제계에서 나올 수 있는 매국노적인 협상, 매국적 와. 협상이 나왔다. 이거 노예 협상이라고 언론에서는 그렇습니다. 네이밍하던데 이건 네. 매국 협상입니다. 네, 매국. 맞습니다. 매국 협상이에요. 예. 이거 어떻게 계약 뭐 좀 손해 보더라도 파기하거나 그럴 방법이 없어요? 뭐 실제로 이제 국제 계약이 그렇게 쉽게 파기되기는 어렵고 특히 이제 원전은 사실 뒤에 다
국가를 끼고 있기 때문에 네. 힘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파기에 대한 대가가 더 클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근데 이제 하도 이제 우리가 불만을 많이 제기하니까 지금 이제 국회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고 제가 너무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예. 어제 한수원 사장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속았습니다. 우리 원천 기술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원천 기술 주장했고 그걸 넘어섰어야 되는데 너 왜 로열티 인정하고 독립을 팔아먹었어? 라고 하면 욕을 먹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논리를 바꿉니다. 우리 원천 기술 없어요. 쟤네 거 사는 게 정상이에요. 그 새끼 잡아넣어. 예, 지금 논리가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업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던 기술은 뭐며 수십 년간 개발해왔던 국비 들어갔던 연구 성과들은 뭐고 지네들 살겠다고 이제 우리 독자 기술이 없다는 선언을 하기에 그러면 이르는 거 안 되지. 아니냐라는 게 지금 오늘 제가 업계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잡아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들 살려고 이제 매국적 협상까지 했고 이제는 아예 기술이 없다는 선언을 하기 선언까지 시작합니다. 해버리는 예, 거야. 예. 자 그리고 그럼 우리 정부는 완전히 옴짝달싹 못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한미 이 정상회담을 지금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슬금슬금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아, 미국과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와 이 한수원이나 한전이 조인트 벤처 합자 회사를 만들어서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얘기가 오늘부터 슬금슬금 나오고 있어요. 이 얘기를 그러면 이제 업계에서는 이거 호재잖아. 거봐 웨스팅하우스 입맛에 맞는 거 다 해주니까 미국 진출의 길이 열리잖아. 이런 얘기 하는데 전 이것도 틀린 얘기라고 봐요. 뭐냐면 원래 웨스팅하우스는 원전을 못 지어요. 짓는 건 우리만 지어. 얘네는 네. 뭐 설계하고 관리하고 뭐 이 정도 수준입니다. 네. 지적 재산권 가지고 조금 빨대 꽂아가지고 먹는 수준이에요. 우리 없이는 원래 못 짓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해놓은 협정은 뭐냐면 수직 구조화가 완성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작권, 로열티 이런 거 가지고 설계비, 우라늄 같은 거 원료 공급해서 쭉쭉 공급망으로 가서 먹고 한국 니네는 돈 안 되는 거 싼 거 가지고 지어. 그러니까 고생은 우리가 다 고생은 하고. 우리가 다. 요 구조가 원래 웨스팅하우스의 노림수였는데 가장 원하는 그림. 이번 협정으로 그게 완성됐죠. 네. 완성된 상황에서 미국으로 앞으로 이제 원전이 많이 지어질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300기까지 원전을 늘릴 수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거든요. 네. 그러면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도 이걸 지어야 되는데 손발은 누구냐? 어차피 한국이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합자회사 만들자 이건데 이 합자회사는 방금 만들어 놓은 협정보다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우리 입장에서 유리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맺어진 협정을 하나의 회사로 들어가서 더 구조화한다라는 게 사실은 업계의 전망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방금 웨스팅하우스랑 협정을 맺은 건 누굽니까? 한전하고 한수원이잖아요. 네. 그리고 한전 한수원 협정을 맺고 거기 터빈이라든지 설비를 납품하는 건 민간업체입니다. 네. 우리 민간업체. 그럼 예를 들면 우리 민간업체가 이 협정이 너무 불리하다. 못 깬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차라리 수주하지 마. 그리고 나는 터빈이 필요해? 뭐 설비가 필요해? 웨스팅하우스 너? 그럼 내가 너하고 직접 납품 계약할게. 이러면 제 마진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이해되셨죠? 이 계약은 하지 말고 우린 그냥 이 물건 팔게 너한테. 이렇게 해서 이 협정을 피해서 제값 받고 민간이 그나마 용역과 설비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아예 구조화돼서 조인트 벤처로 딱 들어가서 미국 진출도 무조건 웨스팅하우스하고 한수원이랑 맺어진 협약이나 그 회사를 통해서만 해라고 하면 이런 길까지 잘못하면 막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사고를 쳐놓고 사고를 수습한다고 하는 게 다 뭐냐면 우리 기술 없어요라든지 미국의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가보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더 숨을 쪼이는 거네. 어쩌면 숨이 더 조여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러니까 아직 이 문제가 끝난 게 아닌데 저는 보세요. 당초에 지적됐던 게 뭐냐면 웨스팅하우스랑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정도의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원래 처음부터 얘기했던 건 뭔지 아세요? 체코 정부에는 얼마나 저가로 수주했는가예요. 맞아. 그건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아. 그 부분까지 밝혀진다면 이제 이게 얼마나 윤석열이 이 정부에서 원전 하나 해냈다는 레토릭 하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 파괴적인 협정들이 이루어졌을지가 앞으로 좀 더 드러나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이 매국적 협상 가운데 네. 그거를 돈으로 지원한다는 애니첸 그 부분도 좀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차 타고 거리 다니다 보면
극우 플래카드 엄청 붙어 있는 거 알죠? 네. 그거 다 돈입니다. 네, 그 어디서 나올까 나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용역 업체 시켜서 걸면 한 10만 원 안팎 들거든요. 아니 하나당. 전국에 지금 다 네, 뿌려져 있어요. 엄청 걸려 있어요. 전부 엄청 걸려 있어. 예. 그 NHN이 SMR 쪽 한다는 거 아니에요? 뭔가 이게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또 의심해 보네요. 갑자기 네. 생각납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예. 협상은 노회, 매국, 상납, 식민 협상이 식민 협상 다 결합된 협상에서 네. 일단 국정조사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네. 대한고래 프로젝트가 2개 묶어가지고 그렇지 아, 잘못 대왕고래. 봤다. 이건 그건 잘못 윤석열이 봤다. 완전히 자기 지지를 끌어올려고 전 국민을 속이고 엄청난 혈세를 이미 탕진했건 앞으로도 탕진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국정조사 반드시 해야 되고 우리 국익을 위해서 손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어떻게든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아니 저기 아유 제가 준비한 거 조금 할게요. 네, 네, 또 썬킴 화낼 것 같아요. 참고 기다렸잖아. 아직 성킴 선생님 안 오셨어요. 다행히. 네. 제가 그래서 계속 성킴님 왔는지 안 왔는지 미담이 있어가지고요. 이게 한국 경제 지금 가장 큰 부담이 최근에 뭡니까? 산재하고 체불이잖아요. 네. 산재 1년에 2,000명 안팎. 체불 지난주에 제가 보내드렸잖아요. 미국, 일본에 비해서 몇 배가 많다고. 그래서 8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구은행 계열사 IM생명에서 대규모 체불 사태가 있어서 이렇게 사무금융노조, 민주노총 사무금융소조의 IM생명 노조가 이제 투쟁을 하는 장면인데요. 요거 우리 체육 MC 좋아하는 의원님이래. 7번 한번 사진 보여주십시오. 7번. 진짜 이거 미담입니다. 예. 7번 저분이 이제 도대체 체육 MC면 박홍배가 누구야? 맨날 그랬잖아요. 저번에 이제 윤석열 예전에 파면하고 그 삭발시했던 박홍배 의원이 나서서 네. 민주당을 쩌내는 제가 나서니까 해결이 됐습니다. 아, 박홍배. 예, 그러니까 저희가 모든 체불 사태를 다 해결을 못해요. 그렇지. 정말 상담이나 제보가 많이 들어와요. 죄송하지만 하나씩 해보고 있는 거예요. 규모가 크거나 박홍배. 일단 해결 가능성이 높은. 이 근데 박홍배 의원이 또 뭘 해냈느냐. 지금 CJ 대한통운 울산지사에서도 대규모 체불 사태가 있거든요. 네. 대리점주가 택배 사람들 월급을 안 주고 튀었습니다. 그러면 CJ 대한통운이라는 굴제 대기업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나 몰라라고 했거든요. 이 사태 해결을 위해서 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체불이든 산재든 줄여나가야. 네. 원래 2주 전에 제가 김용훈 장관하고 전화 연결했는데 실패했잖아요. 네. 사실 오늘 전화 연결해 주시려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산재가 지금 산재 때문에 안 돼. 줄어들질 않는 안 거예요. 돼. 지금 안 돼. 그래서 장관님이 안 돼. 정말 매불쇼 전향을 하고 싶은데 네, 안 돼, 지금. 그리고 출연도 하고 싶은데 낮에는 무조건 산재 줄이는데 지금 안 돼. 그러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실제로 이제 MC님하고 저도 생각이 똑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신에 일단 산재를 그대로 하고 그리고 또 박홍배 의원이 뭐랬냐. 지금 우리 애청자님들께서 조심해야 돼. 스마트폰으로 금융거래를 하잖아요. 내일이나 모레 적금 해지하면 이자가 100만 200만 나오잖아요. 근데 실수로 내일이나 모레가 만기가 얼마 안 남은 것을 해지하면 안 되는데 네. 만기 많이 남은 거 해지한다고 하는 게 만기가 내일이나 모레인 걸 눌러버리면 실수로. 이자를 몇 백을 날립니다. 아, 그렇지. 네. 이건 요즘 실수. 스마트폰으로 하니까. 맞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차고로 돈을 보내면 차고 송금이잖아요. 어. 그 경우도 있잖아요. 어. 박시동이한테 보내야 되는데 사동한테 보낸다든지 막 이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차고 해지. 이게 차고 송금인데 차고 송금은 여러분 예금보험공사로 전화하면 받아줍니다. 돈을. 네. 얼마나 좋아요. 이런 네, 제도. 차고 해지. 근데 차고 해지는 구제 제도가 없는데 어. 지금 계속 꾸준히 차고 해지가 발생하고 있고 어. 한 대학원생이 2학기 등록금에 맞춰서 이자를 네. 100 얼마를 받기로 돼 있었던 거예요. 아. 땅 그럼 등록금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네네. 이걸 차고 해지 버린 거 이틀 앞두고. 아이고. 근데 안 억울하다. 해준다는 거예요. 규정이 아. 없다고. 박홍배 의원하고 제가 나서서 집요하게 아니 없는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원래 줘야 될 이자를. 그래서 해결했어요? 해결했습니다. 와. 그래서 진짜 혹시 민생이다 이거는. 이게 진짜 민생이고 경제죠. 아니 생각해서 만약에 우리가 체불이 발생하거나 와. 이 받아야 될 이자를 못 받는다. 네, 그 차고 해지만 얘기해 주세요. 네, 시간 그러니까 없으니까. 차고 해지. 네. 그래서 앞으로는 법제도로 차고 해지 보건권을 제가 만들려고 그래요. 박홍배 의원님이랑 같이. 근데 일단 제도가 생기기 전에도 은행의 사적 책임으로 이건 누가 봐도 아니 하루 전에 예, 그 만기 얘기는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네.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또 썬킴. 오, 썬킴이 와버렸네. 나 진짜. 그거 아무튼 법제화 빨리 한다는 거죠? 왔어요. 예. 법제화. 그리고 그 전에라도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차고해지는 은행 참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제가 강력하게 촉구 호소하면서 받아 어떻게든 좀 네. 피해가 보건 이런 건 뉴스를 대단하시네요. 했다. 기준을 명확하게 뭐 예. 이틀 전 뭐 이런 거를 기준점을 딱 명확하게 그렇죠, 하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하면 돼요. 착오로 보험이나 적금을 해지한 경우 24시간이나 48시간 안에 복원 요청권을 하면 실수가 명백한 경우는 복원해주면 되잖아요. 네. 9번 사진만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네. 자, 자꾸 저보고 무례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아니요. 저거 예, 맞습니다. 썬킴한테 무례한 겁니다. 여러분 또. 최국쌤은 절대 무례한 분이 아닙니다. 매우 예의 바른 분입니다. 9번 어저께 이 KT가 이제 김영섭 사장이라는 사람이 LG에서 구조조정 전문가인데 서로 와가지고 아, 그래요? 대규모 구조조정만 합니다. KT가 국민기업인데 통신 공공성 확충하고 AI 잘하고 그다음에 통신요금 인하고 이런 거 안 하고 그래서 노동자들 계속 주고합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이 한국 경제 큰 부담이 뭐라 그랬습니까? 산재, 체불, 그다음에 과로사, 그다음에 노동자들 괴롭힘 이런 거잖아요. 이 문제 해결하자는 거잖아요. 이재명 정부에서. 그래서 어제 공대가 출범했는데 이 KT와 관련해서는 제가 중대한 지금 뉴스가 하나 있는 게 김건희 건진 세력이 지금 현 사장 김영섭을 안치기 위해서 엄청난 무리를 했다는 흔적이 발견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전에 어디까지? 구현모라는 당시 사장이 2번 사장으로 결의가 됐어요. 예. 사장 추천위원회 이사에서. 근데 그 2번 결의된 사람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윤경님이라는 사람이 다시 재추대가 돼요. 주총에 안건으로 올라가 있는데 또 그 사람도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1년 가까이 사장을 공백을 만들었는데 그리고 LG 출신 KT가 2년도 없는 김영섭 현 사장이었거든요. 네. 그 뒷배에 김건희의 낙점이 있었다. 그리고 김건희는 건지는 구현모를 만나서 수십억을 내면 연임시켜주겠다고 협박했다는 의혹이 지금 제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검에 고발을 해놨거든요. 예. 근데 제가 우리 매불쇼에서 제가 사실이라고는 말 안 합니다. 저희는 네, 의혹. 철저히 팩트 체크하고 말해야 되고 네. 지금으로서는 의혹인데 네. 더 놀라운 것은 건진과 건희 이것들이 거의 지금 영적 스승 관계로 보여지잖아요. 사입이 네. 반말했잖아요. 건진이 네. 건희한테. 네. 김건희도 직접 나서서 그 김장한 목사의 친척이 KT 사장 후보군에 있었거든요. 오. 거액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참 이것저것 다. 그러니까 진짜 매관매직이네. 대기업들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요. 와. 인사 또는 금전 그다음에 특권을 요구했다. 특혜를. 이게 특검이 지금 김건희 특검은 지금 일이 2배, 3배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어떤 대기업 사장을 만나서는 야 니네 회장 마음에 안 들어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김건희가 직접 협박했다는 의혹도 저희한테 제보되어 와,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매우 신빙성이 있는 의혹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기업이 공기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공기업이든 일반 기업이든 사기업이든. 심지어 민간 기업까지도. 민간기업? 예. 특히 오너가 없는 기업들 있잖아요. 금융지주들, 또 소유분산 기업들, KT, 포스코 이런 데일수록 더 눈독을 들였다는 겁니다. 예. 이런 제보 심지어는 이런 짓도 했다는 거예요. 용산 윤석열 김건희가 호남 출신이거나 민주당 출신 대기업 임원들 있잖아요. 꼴배기 싫어. 없애버리거나 눈에 안 보이게. 그래서 어떤 대기업 임원은 일본에 몇 년 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팩트 체크가 됐습니다. 와. 제가 이제 대기업까지는 지금 밝히진 않는데 네, 네. 이런 짓까지 저질렀다는 거예요. 네, 그건 정말 좀 더 연글면 예,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 최욱임 씨 아까 예. 윤석열 정말 천벌을 받으려야 천벌 받아야 되는데 돼. 김건희 건진 그룹은 만벌을 받아야 됩니다. 만벌 갑니다. 천벌 만벌을 받아야 돼. 지금 네. 다 그래서 했어, 다 했어. 여러분 제발 특검에 더 힘 실어주고 예. 자 이런 짓이 없어요. 한국 경제가 살거든요. 그래야지 우리 알겠습니다. 주가 띄우고 주가 생산성 올라가야 됩니다. 증대하는 데에만 코스피 5천. 집중하는데 네. 맨 권력이 와가지고 고맙습니다. 돈 내놔라. 네.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이 앉혀라 막 그러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 지금 되잖아요. 그 댓글에 예. 그 대한민국 경제 수장에 대한 이야기는 좀 짧게라도 해달라 뭐 이런 글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네. 시간이 없긴 합니다만 이 또 대한민국 코스피 5천 시대 맞이해야 되고 네. 대한민국 경제 수장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만 그럼 짧게 좀 하고 가겠습니다. 그 기재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PBR 네. 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예. 듯한 장면이 잡혀가지고 그 투자자들, 그 특히 주식 투자자들이 너무 지금 실망을 많이 했다. 뭐 그런 여론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데요. 잠깐 영상을 좀 보고 오겠습니다.
부총리님 지금 저희 코스피 뭐 3,200 정도라고 하는데 소위 PBR이라고 하죠. 주가 순자산 비율이 우리나라 얼마인지 아십니까? 10 정도 안 되네. 1.0입니다. 우리 새로운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부동산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균형 잡힌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는 점을 부총리께서 명심하고 강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또 우리 같은 남북 간의 관계 이런 부분도 우리 주식시장의 PBR을 줄이는 굉장히 큰 요인이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디스카운트의 요인이었던 거는 옛날 얘기고요. 네. 우리보다 안보가 더 불안정한 상황에 있는 대만도 우리보다 자본시장이 훨씬 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의 지금 디스카운트 요인은 정부가 일관된 정책 시그널을 주고 좋은 정책, 활성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야. 제가 PBR을 모르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경제 수장이 PBR을 모른다는 것은 이거 상상이 안 가는 수준이죠. 맞습니다. 예. 제가 이제 여기저기 강연 많이 하는데요. 주식 초보자들 강연할 때 첫날 1강에 하는 게 PBR입니다. PBR입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기초 개념이에요. 예.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저기서 이소영 의원이 설명한 거 말고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최욱 씨 돈 얼마 있어요? 전 재산. 그럼 제가 뭐 집이랑 차랑 다 합쳐서 한 1억 있습니다. 1억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제가 최욱을 주식으로 바꿉니다. 이게 최욱입니다. 이렇게 하고 주식으로 바꿔버려요. 그럼 이게 얼마가 돼야 정상이에요? 방금 최욱을 주식으로 바꿨으니까 1억이 돼야 정상이에요. 네, 1억. 최욱의 자산 가치를 주식으로 바꿨을 때 주가 총액이 시총이 총액이 1억이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안 사. 그래서 이게 5천만 원으로 떨어져. 그럼 왜 떨어져요? 최욱이 이미 집과 차가 1억이 있는데 자산이 1억인데 왜 떨어져? 미래가 더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에이. 분명히 저 집은 곧 무너질 거야. 예. 저 차 똥차 될 거야. 최욱 뭐 무슨 일 있을 거야. 그럼 이제 이걸 안 사니까 가진 재산보다도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와, 5천만 원으로. 예. 와. 그러니까 PBR이 1이라는 거는 출발선이에요. 아. 이건 정상이에요. 이건 높다 낮다도 아닙니다. 원래 1 출발하는 거예요. 아, 그 기업의 자산 가치하고 예. 주가 총액이 예, 시총하고 똑같아야 시총하고 됩니다. 같을 때 일이야. 예, 예. 아. 그러니까 이제 1은 출발선인데 1보다 밑으로 갔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그 거예요. 회사가 저평가돼 있네. 저평가돼 있고 문제가 있고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PBR이 1 위로 올라갔어요. 그럼 뭐예요? 최욱 이미 갖고 있는 재산보다도 이 주식을 내가 더 비싸게 산다는 거잖아요. 아, 프리미엄 붙었어. 프리미엄 붙는 거야. 예. 앞으로 매불쇼가 더 500만이 될 것 같고 뭐 알고 봤더니 집이 한 채 있다고 그랬는데 봤더니 그게 압구정 현대고 뭐 이런 아,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더 가치가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더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고평가입니다. 좋은 평가죠. 우리 시장이 PBR이 1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는 시장이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처음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얘기입니다. 그렇지. 왜 우리는 재평가를 못 받고 있냐. 이걸 바꾸자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고 우리 시장 개혁 요구의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지금 버스 요금 얼마인지 알아요? 지하철 요금 얼마인지 알아요? 이 수치를 몰랐다는 의미. 내가 그런 작은 지표를 어떻게 합니까? 그거랑 다른 문제야.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예. 주식시장의 본질, 개혁에 대한 아젠다를 아예 모르고 있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네. 그래서 투자자들이 화가 난 겁니다. 아. 완전히 무개념이라는 상태고 지금 우리는 5천 시대로 가야 된다. 예. 상법 개정이 어떻게 되고 있다. 본질적으로 뭐가 문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 모든 이 행정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완전히 둔감하거나 모르는구나.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구나라고 하니까 그럼 이 정부의 동력은 없는 거야? 아. 이거 코스피 5천 가겠어? 그러네. 라고 해서 투자자들이 지금 가슴을 쓸어내린 거예요. 안 되겠다. 고위공무원들이 하는 걸 보니까 안 되겠다. 큰일 났죠, 심지어는 이번에. 10이라고 말할 때 뒤에 있는 배석해 있는 실국장들이 10 이렇게 뒤에서 얘기를 하네요. 해줘요. 그러니까 그게 더 문제야. 집단적으로 다 모르는 거예요. 큰일이야.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 이렇게 어떻게? 해서 투자들이 실망을 했고요. 두 번째 멘트가 저는 더 충격적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네네. 그럼 우리 주식시장 어떻게 살릴 겁니까? 그러니까 마치 그 얘기를 동조하듯이 장관이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예, 주식시장 살려야죠. 저는요 기업 경쟁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기업들이 먼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이 이제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만약에 그 전에 투자자들이 잘못 들어온다면 차라리 부동산에 돈 넣어놓을 걸 내가 괜히 일로 들어왔어 이런 소리 들을까봐 겁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해요. 이게 뭔지 아시죠? 뭐냐면 차라리 부동산에 할 걸. 지금 우리 시장이 덜 성숙된 사람들은 아예 들어오는 게 더 위험해. 부동산이 더 안전해. 라고 하는 의식 구조에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방향하고 정반대. 전혀 반대 의식 구조가 정반대, 있다는 전혀가 아니라 정반대. 왜냐하면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 코스피 5천 시대를 얘기하는 게 단순히 주가가 올라가서 돈 버십시오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동산을 편중된 자산 구조를 정상화하고 제대로 된 자본시장을 육성해서 돈의 흐름, 머니 지도가 이쪽으로 가게 한다는 게 목적인데 그러려면 시장을 개혁해야 된다. 이 메커니즘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시장 개혁 조치가 본질이 아니라 주식 시장의 본질은 기업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합니다. 라는 얘기를 한 거고 기업이 서기 전까지는 들어오는 게 위험해요. 차라리 부동산을 놓고 계셨어야죠. 이런 얘기 들을까 봐 겁난다라는 얘기를 먼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바라는 코스피 5천 시장 이 시장에 바라는 열망이 하나도 이 사람에게 전달이 안 됐구나. 라는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저 PBR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본질적인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남북 문제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현재 상황에 대한 정보가 거의 냉동인간급으로 30년 전으로 업데이트가 안 돼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도대체 이 코스피 5천 정책을 이 정부 수장과 이 경제부처에게 믿고 맡길 수 있느냐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투자자들이 지금 많이 실망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 수치 하나 틀린 게 아니라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신뢰를 건드리고 있어요. 이 정부의 정책 신뢰, 추진 동력에 대한 신뢰를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PBR을 PER로 헷갈렸다. 이거는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PER이라고 헷갈렸다라고 말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맥락상 PBR을 분명히 얘기했고 이소영 의원이 1.0입니다. 딱 얘기할 때 PBR 말씀하셨군요. 이렇게 바꿔도 되는데 그거 없이 계속 쭉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PER로 해도 10은 아닙니다. 우리 시장이 10은 10 초반, 12, 13 이 정도 되니까 이것도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 다 사실은 정확한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해명을 했는데 바로 PBR이요 하면서 그게 1.0 안팎이죠. 그거 너무 낮죠. 이렇게 해줬어도 사람들이 열이 안 받았을 거예요. 이건 뭐 지식을 아느냐 모르냐 문제가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방향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고민하지 않았구나. 맞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 굉장히 실망 포인트네요.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뭐 우리 시장 개혁이라든지 이소영 의원이 추진하는 거라든지 김현정 의원이 추진하는 법 같은 거 막 얘기할 때 이게 빨리빨리 돼야 되는데 대주주 양도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딱 락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투자자분들이 정부가 왜 이렇게 기대에 부응하지 않고 주식시장에 약간 찬물을 껴는 정책을 하지라고 안 그래도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 주무부서의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지금 시너지를 내면서 옛날 얘기랑 엮이면서 이 정부가 특히 이제 고위공무원단들은 주식시장에 관해서 의지가 이 정도인가라고 해서 지금 시장이 실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신뢰를 되돌리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노력이 필요한 정도까지 상황을 심각하게 봐야 돼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조차 없구나라는 게 원래 이제 1,400만 투자라는데 저같이 나중에 이제 이렇게 저같이 주식 문외한들도 뛰어들잖아요. 요즘에는요. 그냥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 건전한 주식 투자로. 사실 대한경제 부흥의 책에도 제가 서민 중산층들도 주식 투자를 잘해서 부자가 돼보자 이렇게 경제도 살리고 해놨기 때문에 관심이 없다는 게 더 열받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PBR이 10이면 주가 지수가 지금 32,000이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잘할게요. 그만하세요. 체육 반성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매부쇼에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분들 이러면 안 되죠. 코스피 5천 꿈깨라 이런 거 하지 마요. 왜 자꾸 아니 그래도 희망적으로 가야죠. 이제 막 시작한 정부인데 왜 그래? 희망 잘못된 건 얘기하면서 희망으로 가야지. 5천 만들어야 됩니다. 저 돈 많이 잃었어요. 아니 그래도 주식 다시 주가 3,200까지는 왔잖아요.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러니까 이건 우리 국민들이 집단적으로 지금 만들어낸 희망의 결과거든요. 그렇습니다. 투자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 신규 투자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부동산 말고 주식으로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